유니버셜 스튜디오가 프랑켄슈타인 다크라이드를 만듭니다. 회전하면서 질주하는 늑대인간 롤러코스터도 생길 예정이죠. 드라큘라, 투명인간, 오페라 유령 등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고전 괴물들을 테마로 하는 테마구역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준비 중인 신규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 안에 생길 예정이죠. 최근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에픽 유니버스는 2025년 오픈을 목표로 미국 올랜도에 만들어지고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신규 테마파크입니다. 현재 미국 올랜도에는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 그리고 워터파크인 볼케이노 베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네 번째 파크인 에픽 유니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 현장을 보면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죠. 에픽 유니버스는 총 5개 테마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중앙 허브 역할을 하는 셀레셜 파크를 시작으로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 유니버셜 몬스터들을 테마로 하는 다크 유니버스, 해리포터의 또 다른 테마구역,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마법부, 그리고 드래곤 길들이기 테마구역이죠.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이 중에서 다크 유니버스 테마구역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최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크 유니버스 테마구역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클래식 괴물들을 테마로 하는 공간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클래식 괴물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투명인간, 늑대인간, 미이라를 비롯해 노틀담의 꼽추, 오페라 유령, 해양 괴물도 있죠. 100년이 지났지만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다크 유니버스라는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영화들을 꾸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나왔던 2017년판 미이라, 2020년작 투명인간 영화 인비저블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신규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에 다크 유니버스라는 테마구역까지 만들 예정이라는 겁니다. 100년의 영화 역사가 쌓여 테마파크까지 만들어지는 셈이죠. 대단한 역사죠. 에픽 유니버스의 모든 테마구역은 특별한 포털 게이트를 통과해야 각 테마구역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크 유니버스 테마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털 입구 상단에는 전기가 흐르는 코일이 있는데 이 전기는 다크 유니버스 테마구역 전체에 흐르고 있고 가장 메인이 되는 어트랙션이 위치한 프랑켄슈타인 저택까지 이어지죠. 포털을 통과하면 다크무어라는 이름의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고전 괴물 이야기를 한데 모으기 위한 가상의 마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다크무어 마을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크 유니버스 테마구역의 메인 어트랙션은 몬스터즈 언체인드, 프랑켄슈타인 익스페리먼트라는 이름의 다크라이드입니다. 1931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프랑켄슈타인 영화를 보면 주인공 헨리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나옵니다. 이 어트랙션은 헨리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증손녀인 빅토리아 프랑켄슈타인의 초대를 받아 우리가 저택으로 들어간다는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녀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괴물들을 길들이는 실험을 하려고 우리를 초대했다는 스토리죠. 하지만 드라큘라를 길들이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고 저택 아래에 묻혀있던 괴물들이 우리를 쫓는다는 내용으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여기에 빅토리아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있고 그녀가 만든 괴물이 가운데 있습니다. 참고로 이 괴물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은 아닙니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만든 박사의 이름이죠. 다시 이미지를 보면 드라큘라도 있고 해양 괴물도 있고 늑대인간도 보입니다. 오르간을 치고 있는 오페라 유령도 보이는데요. 오페라 유령도 우리에겐 이 이미지가 익숙하지만 신규 어트랙션에서는 1925년 고전 영화 속 오페라 유령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캐릭터도 등장하는데 이번 어트랙션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빅토리아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조수 캐릭터라고 하네요. 이 놀이기구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인기 어트랙션 해리포터 포비든 저니와 비슷한 로보담 어트랙션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생긴 차량을 타고 자유자재로 방향이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죠. 탑승 기준이 신장 122cm가 넘어야 한다는 것 또한 해리포터와 포비든 저니와 같아서 비슷한 느낌의 놀이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개된 이미지 속에서도 비클, 즉 차량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해리포터와 포비든 저니 어트랙션과 흡사한 느낌이죠. 차이가 있다면 해리포터와 포비든 저니는 스크린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 옆을 보지 못하도록 차량이 막힌 부분이 있는데 프랑켄슈타인 라이드는 막힌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스크린 활용 부분이 적거나 좀 더 큰 스크린을 활용할 거라는 걸 의미하죠. 이에 대한 내용을 유니버셜 스튜디오 측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움직이는 로봇, 즉 애니메트로닉스도 놀이기구 내에 포함될 것이라고 최근 발표에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더 진화한 형태라고 언급했는데 아주 잠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늑대인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즈 언체인드, 프랑켄슈타인 익스페리먼트 어트랙션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것들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중 몇 가지 특수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까 봤던 오페라 유령은 오르간을 치는데 이 오르간에서 1m 높이의 수직 화염 효과가 나오고 오르간 음악에 맞춰 14개의 화염이 춤추듯이 나온다고 하네요. 또한 드라큘라가 박쥐로 변해 우리에게 돌진하는 장면이 있는데 박쥐의 날개짓이 느껴지는 효과도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픈과 동시에 여러 후기가 나오고 직접 탑승을 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다크라이드를 좋아하는 저에겐 너무 기대되는 어트랙션입니다.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극강의 스릴을 선보이는 놀이기구도 아닌데 이런 다크라이드를 메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유니버셜 스튜디오이기 때문이겠죠?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만든 놀이기구 중 가장 무서운 분위기가 될 거라고 하니
하니까 이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다크 유니버스 테마구역의 두 번째 어트랙션은 늑대인간의 저주입니다. 늑대인간의 저주는 롤러코스터인데 롯데월드 해성특급 신화 테마파크의 댄싱 오스카처럼 차량이 회전하면서 질주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극강의 스릴 롤러코스터는 아니고 102cm 이상이면 탑승 가능할 정도로 탑승 기준이 낮은 가족형 롤러코스터라고 하네요. 우리가 다크무어 마을 외곽에 있는 숲에 놓인 기이한 느낌의 마차가 있는 곳으로 가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신비한 길드, 그곳에서 길드의 지도자이자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성견자 말레바를 만나게 됩니다. 말레바는 실제 늑대인간 고전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캐릭터인데 영화에서 등장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재탄생될 거라고 하네요. 말레바라는 이름과 캐릭터의 역할 정도만 영화에서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말레바는 우리에게 늑대인간에 대해 경고하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늑대인간을 피해 질주하게 된다는 게 스토리입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60km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고 탑승 시간도 2분 정도라고 하니까 짧은 편에 속합니다. 눈여겨볼 건 늑대인간인데요. 총 2마리의 늑대인간이 등장할 거라고 하는데 중간에 급발진을 위해 들어가는 실내 구간에도 늑대인간이 등장할 거라고 합니다. 볼거리가 기대가 되네요. 다크 유니버스 테마구역의 메인 레스토랑은 다스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고대 지하묘지 위에 지어진 여관 겸 식당을 컨셉으로 하는데 사실은 뱀파이어 쪽 사람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방문한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는 건데 그러고는 뱀파이어 먹이가 되게끔 하려는 속셈이 아닐까 싶네요. 레스토랑 내부는 고전 영화에 나오는 뱀파이어에 대한 이스터에그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 될 거라고 하니까 부담 없이 식사가 가능할 것 같네요. 테마구역 내 가장 큰 규모의 레스토랑이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레스토랑으로는 버닝 블레이드 태번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불타는 풍차를 테마로 하는 레스토랑인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설명에 따르면 20분에 한 번씩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올레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는 해리포터 테마구역에 불 뿜는 드래곤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런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1931년에 만들어진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엔딩을 보면 괴물이 풍차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불을 질러 괴물을 없애는데요. 이 장면을 생각나게 만드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몬스터 헌터들이 모이는 선술집 테마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몬스터 헌터들의 영웅담을 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햄버거, 치킨윙, 프레즐 등을 판매하는 퀵서비스 레스토랑이 될 예정입니다.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상품샵도 생길 예정인데 그동안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보지 못했던 가장 다크한 굿즈들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눈여겨볼 곳은 다크무어 몬스터 메이크업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고전 영화 속 괴물들처럼 분장을 해볼 수 있는 곳인데요. 페이스 페인팅이나 단기간에 지울 수 있는 타투 같은 걸 해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괴물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귀엽거나 친숙한 외모의 캐릭터들은 아니지만 반대로 이렇게 괴물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없었으니까 신선한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크무어라는 가상의 마을을 꾸민 만큼 특이한 마을 주민들을 만나는 분위기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측은 이번 다크 유니버스 테마구역 정보들을 공식 발표하면서 테마구역 전체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으로 이번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유니버스 테마구역 내 어트랙션과 레스토랑 중 가장 기대가 되는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측은 신규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 관련된 내용으로 드래곤 길들이기 테마구역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히컵과 투슬릿의 이야기를 담은 롤러코스터는 물론 영화 속 내용을 토대로 만든 회전 놀이기구도 생기죠.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그 영상도 보고 가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